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 저도 이곳까지 오는데 오늘따라 유독 대전 시내 교통이 체증이 심각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급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예비 후보로서의 첫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공약 중에서 대전시정을 바로 세우는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대전시정의 지난 4년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정상의 4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는 권력이 자리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 해야 될 대전시정은 시장이 앞장서고 공무원이 쭉 쫓아가는 그 공간에 시민은 없는 대전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대전시정을 대전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입니다. 시민이 빠진 행정은 결국 불통이 되고 복선이 되고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 대전을 첫 번째 카테고리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민생의 사고가 따로 떨어져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골목 돈이 있어야 골목 상권도 살고 또 중장년들의 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질 때 도시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개선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멈춰진 주요 사업들의加速한 추진입니다. 대전은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시축제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와 이곳의 공공기관 유치 사업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 낼 것이 없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도시 개발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대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전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대전의 시정을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제도마저도 폐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들이 바로 시민 참여 공간들을 없애버린 것이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예산도 삭제해버린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폐기되었던 주민 참여 예산자를 복원해서 200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대전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마을과 공간들을 바꿔나가는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을 해서 이곳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시민들의 제안들이 정책이 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도시를 마을을 바꾸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감사관제 도입입니다.
현재 시가 하고 있는 청년 시민 감사관 제도같이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감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화 그리고 집행에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시정의 파트너고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시정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인생 경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인생 경제에서 여러 가지 틀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쓸 수 있는 돈, 시민이 버틸 수 있는 소득, 시민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임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통대전 2.0을 실현하는 겁니다. 온통대전이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불복경제 전통시장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제가 대전시장이 되면 온통대전을 이렇게 새롭게 부활을 하는데 여기에는 캐시백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대전의 시민들의 삶에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온통 지갑을 통해서 소비를 이끌어내고 또 온통 패스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온통 그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소비와 지역의 탄소 중립 사회 그리고 친환경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050 징검다리 연금 도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50대들, 40대, 요즘 40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특히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나 60세 정년을 할지라도 앞으로 65세가 돼야 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앞으로 4050 징검다리 연금 도입을 통해서 그 구간을 대전시가 메꿔주는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가 시민들이 10만 원을 매달 납부하면 대전시가 5만 원씩을 매칭하고 그것이 60세에서 65세 구간에서 30만 원이든 40만 원 정도의 연금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전형 생활임금 확대입니다. 대전에서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대전시 그리고 5개구 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고 또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생활임금제를 대전시와 5개구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협의할 것이고 대전시 직속 기관에만 해당되던 대상을 대전시가 위탁한 민간 기관까지 포함해서 사회 전반으로 생활임금제가 확대되도록 하는 사업들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멈춰진 도시의 주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립의료원은 코로나 시기에 제가 발표했던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장산에 직속 기구를 만들어서 대전시립의료원이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되고 준공되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의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립의료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전교도소 이전입니다. 제가 시장일 때 법무부
박범계 법무 당시 장관과 대전시와 LH가 함께 교도소 이전 합의를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사업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교도소 이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좀 더 살펴볼 일입니다만 법무부와 그리고 LH 그리고 기재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역에서는 조승래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진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해서 건축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심융합부 재개인데요. 아마도 대전과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었다고 한다면 더 빠르게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시장이 되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때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대전의 역세권과 연축지구의 공공기관 이전들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전역에서 도청에 이르는 도시융합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함께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시민이 다시 주인되는 대전,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 멈춰진 주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이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로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시정이 바로 서고 또 민생이 살아야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또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도시가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택적인 대전시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전 시민이 시정의 동반자가 되고 결국은 시정은 시민을 섬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사이에 멈춰있던 사업들이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빠르게 정상화되는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빠르게 질의응답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교도소 이전하시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실까요? 너무나도 대전교도소는 우리가 지형을 보면 서남북권 개발의 한 복판 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유성 도암 지역에서 관저지구로 넘어가는 그 공간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 축이 완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를 교도소가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이전해서 그 넓은 토지를 활용해서 도시의 주택 수요랑 그리고 첨단 산업 기반들을 구축하는 그런 산업용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도 행정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이 도시의 쾌적한 환경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도시의 상황을 환경으로 볼 때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이전한 것이 지역 발전에도 훨씬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합니다. 거기가 국가산당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저 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과 별개로 교도소만 떼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때 사업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는 그 일대를 다 묶어서 하려기 때문에 LH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LH가 손을 뺐던 거기 때문에 지금 LH 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인근을 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그 발전축 동서 대로의 발전축에서 볼 때 교도소만 빠져주면 별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교도소 인정을 하는 거고 그냥 반도체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은 별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전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의 강점에 대해서 몇 가지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한 것이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건데 그런 틀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 시장이 그 제도 안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이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뭐 자신만의 강점은 경선으로서 이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뭘 물어보신 건지. 최종적으로 시장에 당선되셔서 이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강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행 연습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기초 행정, 방역 행정을 다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비정상의 시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문제를 잘 알고 대책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후보이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대전과 충남 그리고 넓게는 충청의 통합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그리고 이 복잡한 통합의 과정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소통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구상 제가 늘 시민과의 소통 누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민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속에 시장이 저도 함께 이론으로 참여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민과의 소통이겠죠. 행사장 많이 다니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시민주권 특정 명의라는 거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단순히 돈을 금액을 200억을 한다고 해서 금액으로 그 주민참여 예산이 확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궁극적인 것은 내 삶,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가 참여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주민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도의 한 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 때가 이것을 한 10여 년 정도 했을 때 주민참여의 내용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보니 주로 직접적인 것들, 우리 마을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상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들, 뭐 보도블록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비해서 주민 참여가 더 많아지고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 내용들이 문화, 예술, 시민 안전
이런 분야로 관심들이 바뀌어가고 주요한 사업들이 그 방향들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어느 지역이 나눠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고 시민들이 그 결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긍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참여 선자를 200억을 복원하겠다는 것은 금액적인 것보다는 대전 전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시민들이 시민 주권으로서 주권을 갖고 구정과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진입 통로다 주민 참여에서 이렇게 보고 한 단계 높인 시민 주권의 주민 참여 선거를 했다 이런 비전입니다. 네, 후보님 지금 상대 경쟁 후보인 장종태 의원, 장철민 의원이 어제 연대까지 구성을 했고 단일화를 위한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현대총에서도 이제 토론회 이전에 토론회 행정통합 토론회 관련해서부터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시민이 주인인 대전 관련해가지고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다 할 수 있죠. 그건 그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는 항상 하기 전에 하는 게 단일화인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 주권 시대에 맞게 중간 지원 주식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 고유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또 변화된 환경에 함께 적응하는 노력들도 함께 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에 많은 조직들이 사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엄밀히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중간 지원 조직들은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그 참여나 편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충청신문 최일희 기자입니다. 앞서 질문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 어제 현역 위원들이 연대 단일화 얘기하면서 시정 예비 후보를 평가한 게 중앙 정치 경험 부족하다라는 걸 지적했고 후족 정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쉽게 말하면 토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주제들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열세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 모양이 됐는데 그 비판이 당내에서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제기하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선거하다 보면 좀 과열될 수는 있는데 저희 캠프는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절대 캠프에서 네거티브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호족이 뭔지 한참 뒤에 지금 시대에 호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무관의 후보로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회를 부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대전시장을 역임을 하셨고 또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이건 공약과 관계없는 건데 26년 7월 1일부터는 대전시장이 어떤 그런 역할과 그리고 대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않고 안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벌린 시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비정상적인 민선 8기의 시정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보기에 민선 9기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구나,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시민들이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전 민선 8기 시정을 보면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예만 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AI의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최근 1, 2년 동안 AI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기자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업이 당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대전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면 그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일 때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관심들은 없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100여 개가 넘는 벤처기업들이, 디지털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대전의 경쟁력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듯이 민선 9기가 되면 다시 대전에 무엇을 갖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 그걸 위해서 시정의 온 역량을 집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전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 예술, 의료 이런 기반들을 갖추는 것들이 또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 나가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11시가 넘었으므로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아침 교통도 굉장히 혼잡스럽고 이곳이 좀 원도심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 내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귀한 발표로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 지역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전광시 제1위원님의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